이번 영상에서는 드디어 제일 어려운 설명의 물꼬를 터보겠습니다. 비동사와 일반 동사를 구분해 볼 건데요. 비동사와 일반 동사는 영어를 배울 때 제일 먼저 배우는 개념이라 뭐가 어렵다는 건지 황당해 하실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가장 기초적인 게 역설적으로 가장 어렵습니다. 근본적 근원적인 것이라 알기도 어렵고 설명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개념이 잡혀야 여기에서 뻗어나오는 영어의 여러 모습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이 어려운 내용이 잘 전달되길 바라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영어 동사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비동사와 일반 동사죠.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 조동사는 어디 갔느냐고 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조동사는 말 그대로 조동사, 도와줄 조, 보조 출연하는 조연입니다. 비동사와 일반 동사는 주연, 주인공입니다. 조동사에 대응하여 말을 만들자면 주동사죠. 영어로는 main verb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본동사라고 부르는 이 주인공, 주동사에 비동사와 일반 동사가 있고 또 따로 이 주동사들을 돕는 조연, 조동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비동사와 일반 동사는 또 어떻게 구분할까요? 작동하는지 안 하는지의 여부로 구분합니다. 작동하면 일반 동사, 작동하지 않으면 비동사입니다. 작동하지 않는 비동사는 주위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잠잠합니다. 작동하는 일반 동사는 영향력을 뿜뿜 내뿜죠. sing, dance, move, turn, speak, work 모두 작동하는 일반 동사입니다. 우리 몸이 작동합니다. 동물의 몸이나 기계나 사물의 몸, 즉 본체가 작동하는 것일 수도 있죠. 그래서 작동하는 게 눈에 보이고 귀로 들립니다. 이 동사들이 작동하는 모습은 우리가 몸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think, believe, like, love, hate. 이 동사들이 작동하는 모습은 몸으로 표현할 수 있나요? 어떤 분들은 손가락을 머리에 대고 생각하는 척을 하면서 think를 표현하거나 손으로 하트 표시를 만들면서 love를 표현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건 손가락을 머리에 대는 동작을 한 거고 손으로 하트를 만드는 동작을 표현한 것이지 생각하는 작동, 사랑하는 작동 그 자체는 아닙니다. 이런 동사들은 손, 손가락 등의 신체가 작동하는 게 아니라 머리, 두뇌와 심장, 가슴이 작동하는 느낌입니다. 이번에는 이런 동사들도 보세요. exist, remain, stay, have, own. 이 동사들은 앞서 나온 다른 동사들에 비해서는 잠잠한 느낌입니다. 그냥 존재하고 남아있고 머무르고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동사들 역시 그 존재와 소유 관계만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주변에 영향을 뿜뿜 끼치며 작동하고 있는 일반 동사입니다. 이 일반 동사에 뿜뿜 내뿜는 힘을 느끼셔야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뿜뿜 영향력을 내뿜으며 작동하는 일반 동사와는 달리 비동사는 주어에서 뿜어내는 이 힘이 없습니다. 그냥 두 개념을 연결만 할 뿐입니다. The man is a teacher. The man is happy. The man is in the classroom. The man is teaching. The man was caught. 비동사 뒤에서 연결되는 개념들을 보세요. 주어의 정체, 상태, 상황과 주어를 연결할 수도 있고요. 주어가 당시 하고 있는 행동 혹은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환경에 의해 받았던 영향과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teaching이나 caught 등이 동사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제가 문법 용어 쓰는 걸 안 하려고 하는 편인데 얘네는 우선 이름부터가 동사가 아니라 분사입니다. 현재 분사, 과거 분사 모두 분사죠. 분사는 통으로 전체 시간을 잡아내어 보여주는 동사 자리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동사 teach나 동사 catch는 가르치고 잡는 행동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잡아내어 보여줍니다. 가르치거나 잡기 시작해서 가르치거나 잡는 것을 끝내는 동작 전체를 통째로 가리킵니다. 그러나 분사는 동사가 잡아낸 통째의 시간 속에서 일부 시간만을 잡아내어 그때의 상태를 보여주죠. teaching은 이미 가르치기 시작해서 가르치고 있으며 아직 가르치는 것이 끝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가르치는 동작의 일부분이죠. 과거 분사 taught는 가르치는 것이 끝나는 막바지 단계를 가리키고요. 역시 가르치는 동작의 일부입니다. 비동사가 쓰인 이 5개의 문장 모두에서 동사는
비동사 하나입니다. 비동사를 뒤따라오는 아이들을 문법 용어로 분류하면 모두 다른데요. 분류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의 느낌으로 통합하려고 노력하세요. 제가 문장의 5형식도 하나의 형식으로 다 통합했던 거 기억하시죠? 통합할수록 영어를 실제로 사용하기 편하고 간단해집니다. 비동사 뒤에 따라오는 아이들은 모두 주어, the man을 더 자세하게 설명해주는 개념이죠. 이 5 아이들 모두 비슷한 느낌으로 묶어서 느끼세요. 역시나 통합할수록 편해집니다. 이제 이 5 문장들에서 비동사를 모두 빼버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자연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주저리 설명을 더 붙여서 늘려볼게요. The man, a teacher at a high school. The man happy with his life. The man in the classroom. The man teaching at a high school. The man caught by the police. 이 5줄의 표현들은 각각 the man과 이 the man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남자 고등학교 교사인데 그 남자 자기 인생에 행복해하고 있는데 그 남자 교실에 있는데 그 남자 고등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그 남자 경찰에 잡혔는데 이전 영상들에서 제가 영어는 한국어와 반대로 어떤 대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고 들어가는 방향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한국어는 우선 주절주절 설명부터 구체적으로 덧붙이면서 대상을 설명해 나가야 마음이 편해지고요. 이게 여기에서도 드러납니다. 이 5줄 모두 이 파고 들어가며 구체적인 설명을 덧붙이는 느낌입니다. 문법 용어는 모두 다르죠. 차례로 동격, 형용사 후치수식, 전치사구, 현재분사구, 과거분사구 등의 이름으로 불립니다. 그런데 이 용어가 뭐가 중요할까요? 이름이 아니라 본질을 알아야 합니다. 본질은 모두 같은 느낌이었고 이 느낌이 중요한 겁니다. 이 표현들은 the man 하나만 있는 때와 마찬가지로 문장에서 the man과 한 덩어리로 합쳐져서 쓰일 수 있습니다. 이 덩어리를 하나로 요약하면 결국 the man이니까요. The man, a teacher at a high school, told a story. The man happy with his life told a story. The man in the classroom told a story. The man teaching at a high school told a story. The man caught by the police told a story. I know the man, a teacher at a high school. I know the man happy with his life. I know the man in the classroom. I know the man teaching at a high school. I know the man caught by the police. 결국 이 문장들의 핵심은 I know the man과 The man told the story입니다. 다시 비동사가 들어갔던 원래 문장들로 돌아와 봅시다. 주어 the man과 the man을 더 자세히 보여주는 설명들을 비동사로 연결하면 이제 the man과 그 보충 개념들의 관계에 대하여 이리저리 조작할 수 있습니다. The man is a teacher. The man is not a teacher. Is the man a teacher? The man was a teacher. The man will not be a teacher. The man should be a teacher. Can the man be a teacher? 이래서 비동사가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비동사와 일반 동사의 의미가 겹쳐드는 경우들을 살펴보겠습니다. He was happy in the sun. He delighted in the sun. 2문장 모두 그가 햇빛 속에서 행복해했던 모습을 표현했는데요. 하나는 비동사와 형용사를 사용했고 또 하나는 일반 동사를 사용했습니다. 다른 문장들도 볼까요? Racism is present in this society. Racism exists in this society. Racism still remains in this society. 이 세 문장은 이 사회에 인종차별이 존재하고 남아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비동사와 형용사 present를 사용했고 나머지는 일반 동사 exist와 remain을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비동사와 형용사의 조합을 사용하든 또 일반 동사를 사용하든 서로 비슷한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이럴 때는 형용사는 형용사 느낌대로 일반 동사는 일반 동사의 느낌대로 잘 구분하여 익혀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비동사 없이 형용사만 일반 동사인 양 잘못 쓰는 경우도 생기고 일반 동사를 비동사와 함께 잘못 쓰는 경우도 생깁니다. 주어 하나에 동사도 하나여야 하죠. 지금 이 문장들은 동사가 없거나 동사가 2개인 잘못된 문장들입니다. 이런 실수가 학생들 사이에서 무척 잦습니다. 이런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형용사와 일반 동사의 느낌을 구분해 봅시다. 비동사와 형용사가 쓰인 이 문장들을 보세요. He was old. He was smart. He was tall. He was healthy. He was sick.
그가 늙었고 똑똑했고 키가 크고 건강하고 아프다면 그가 작동한 건 없죠. 그래서 그냥 늙은 상태, 똑똑한 상태, 키가 큰 상태, 건강한 상태, 아픈 상태와 그를 과거 시제로 연결하기 위해서 비동사 was를 사용했습니다. 비슷하게 슬픈 상태, 화난 상태, 행복한 상태 등도 비동사와 연결할 수 있습니다. He was sad. He was angry. He was happy. 마치 그와 건강한 상태, 아픈 상태를 연결하듯이 단순히 그와 감정을 연결하는 느낌이죠. 비동사 was는 작동하지 않고 잠잠합니다. 비동사 was나 형용사 happy 모두 주어인 he가 하는 어떤 동작, 작동을 처음부터 끝까지 잡아낸 일반 동사와는 다릅니다. 반면 일반 동사 delight는 작동하는 느낌입니다. He delighted in the sun. 이 문장은 이렇게도 쓰입니다. He took a delight in the sun. 그가 햇빛 속에서 기쁨, 즐거움을 능동적으로 잡아내고 있는 모습, 즉 작동하는 take a delight를 delight, 동사 하나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 동사 delight는 비동사와 형용사 happy를 쓰는 표현과 느낌이 겹치는 듯 하지만 happy와 함께 있는 비동사와는 다르게 뿜뿜 작동하고 있습니다. Racism is present in this society. Racism exists in this society. Racism still remains in this society. Racism, 인종차별주의가 쓰인 이 세 문장에서도 역시 비동사 형용사 조합과 일반 동사가 모두 쓰였는데요. present는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는 상태로 보세요. 어떤 느낌이냐면 선물 상자를 열었는데 그 안에 뭐가 들어있으면 present 상태이고 그게 없으면 not present, absent 상태인 느낌입니다. 우리가 체크, 확인할 수 있는 상태의 개념입니다. 일반 동사처럼 시작해서 끝나는 이어진 동작, 작동 개념이 아닙니다. 반면 일반 동사 exist나 remain은 뿜뿜 작동하는 동적인 느낌과 연결시키세요. Ghosts exist. The memory remained. racism 문장에서는 exist나 present 모두 다 자연스럽게 어울리지만 이 두 동사는 또 의미가 달라서 서로 바꾸어 쓸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He was present throughout the meeting. 그가 모임 내내 출석해 있었다고 할 때는 형용사 present를 씁니다. 한국어로 해석했을 때 출석했다라는 서술어를 쓰는데요. 출석했다, 이 했다의 동적인 느낌 때문에 present가 작동하는 동사겠거니 하며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present는 굳이 번역하자면 한국어의 있다에 더 가깝습니다. present는 어딘가에 있는 상태인지 없는 상태인지를 따지는 겁니다. He is present면 그가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present는 형용사이지 시작 동작에서 끝 동작을 향해 이어져 가는 일반 동사가 아닙니다. 영어의 각 단어를 배울 때 이런 느낌을 구분해서 잘 익혀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문장을 살짝 바꿔서 He existed throughout the meeting 이라고 쓰면 어색합니다. present는 어딘가에 주어가 있는 상태인지 없는 상태인지를 보는 것인 반면 exist는 존재 자체가 처음부터 있고 없고를 따지는 거니까요. 신이나 미지의 생명체가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 등에 어울리는 개념입니다. exist의 의미는 실체가 있는 채로 살아가고 있다입니다. 이렇게 주어가 존재감을 뿜뿜 뿜어내며 작동하는 느낌과 붙여서 exist를 느껴보세요. 비동사, 형용사 조합과 일반 동사를 구분하여 느끼며 익히는 것이 처음에는 어려우시겠지만 그렇게 해야 나중에 일반 동사와 형용사가 마구 섞이기 시작할 때 편하게 적응하실 수 있습니다. He remained present throughout the meeting. He stayed present throughout the meeting. 동사 remain과 stay 있는 동사 자리에 형용사 present는 형용사 자리에 위치한 거 보이시죠? 제가 영상 앞부분에서 일반 동사 설명을 할 때 몸이 작동하고 머리가 작동하고 마음이 작동하고 존재 자체가 영향력으로 작동한다는 말을 했었는데요. 무엇이 작동하느냐에 따라 일반 동사의 사용법은 무지막지하게 달라집니다. 그 부분은 다른 영상들에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